안녕하십니까, 백승기입니다. 화산지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화산활동은 중생대 말 그리고 친생대 3기 말부터 4기 초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분출되는 용암의 종류에 따라 형성되는 지형의 모습이 달라지는데요.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면 종 모양의 종상화산이 형성됩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면 방패 모양의 순상화산이 형성됩니다.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낮은 곳을 메워버리면 넓은 용암대지가 형성되고요. 종상화산은 울릉도와 독도가 대표적이고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정부도 종상화산에 해당합니다. 순상화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의 산록구가 해당합니다. 용암대지는 철원과 평강지역, 개마고원 북부지역이 대표적입니다. 왼쪽 사진은 제주도의 삼방산이고 오른쪽 뒤에 있는 산이 한라산입니다. 빨간 선으로 표시된 산의 경사가 왼쪽 산이 오른쪽 산보다 훨씬 더 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삼방산이 대표적인 종상화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한라산도 정상부는 경사가 급하지만 산록부는 경사가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종상화산과 순상화산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 화산을 복합화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화산 지역의 위치를 알고 각 지역에서 발달하는 화산 지형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면 여기 나와 있는 지도상의 화산의 위치와 각 화산의 독특한 특징을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백두산도 역시 산 정부의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고 산 녹부는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으로 복합화산의 특징을 갖습니다. 특히 산 정부에 있는 천지는 분화 후에 화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된 칼데라에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 호입니다. 백두산 주변의 개마고원 북부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화산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독특한 형태의 화산지형을 갖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국내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도 백두산과 마찬가지로 산 정부는 종상화산, 산록부는 순상화산의 복합화산입니다. 또 제주도는 화구호인 백록담과 기생화산, 용암동굴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아까 백두산의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했죠? 칼데라호는 화구가 함몰되면서 형성되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에 비해 한라산의 백록담은 화구에 그대로 물이 고인 화구호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비해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사진은 제주도의 화산 지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그은 선이 산록부, 노란색 선이 산정부입니다. 경사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시죠? 파란색 원은 제주도에서만 볼 수 있는 오름입니다. 오름은 기생화산, 측화산, 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소규모의 용암 분출이나 화산 쇄설물이 쌓여서 형성된 작은 화산체입니다. 화산 쇄설물은 화산이 폭발할 때 날아올랐다가 떨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제주도에는 이와 같은 오름이 360여 개나 되고 그래서 제주도를 여행할 때 평지 위에 솟아있는 작은 언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형도에서는 평야지대에 등고선 간격이 좁은 봉우리들로 오름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용암동굴도 제주도에만 있는 것인데요.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내릴 때 표층부와 하층부의 냉각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된 동굴이 용암동굴입니다. 용암의 겉부분은 공기를 만나면서 빨리 식어서 굳어졌는데 내부는 여전히 뜨거워 물처럼 흘러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마치 터널처럼 독특한 형태의 용암동굴이 만들어집니다. 제주도는 현무암질 용암으로 덮여 있는데 현무암질 용암이 구멍이 많고 수직전리가 발달해서 빗물이 쉽게 지하로 스며듭니다. 이로 인해 비가 많이 오는 다우지이지만 지표수가 부족해 대부분 반농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스며든 물이 해안에서 솟아올라 용천을 이루는데 이를 중심으로 마을이 발달합니다. 사진이 용천대의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해안가에 용천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지도에는 제주도의 전통 칠학이 분포하는데요. 용촌이 분포하는 해안 지역에 칠학이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사각형이나 오각형, 육각형 등 다각형 기둥 형태의 돌기둥이 만들어지는데 이를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어때요? 돌기둥의 형태가 상당히 독특하죠?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현무암으로 덮여 있어서 간대토양인 현무암 풍화토가 발달합니다. 아까 제주도가 지표수가 부족하다고 했죠? 사진처럼 평소에는 말라있다가 비가 올 때만 흐르는 하천을 건천이라고 하는데 제주도도 지표수가 부족해 건천이 잘 발달하는 곳입니다. 제주도는 세계지질공원뿐만 아니라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은 제주도 섬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제주도의 한라산, 성산일출봉, 검은오름, 용암 둥글개 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울릉도는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형성된 급경사의 종상화산입니다. 섬 중앙부에는 칼데라 분지인 나리분지가 있고 나리분지 내부에 용암이 분출해 형성된 중앙화구인 알봉이 있는 이중화산입니다. 이중화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화구에서 시기를 달리해 용암이 2번 분출해서 화산체를 2개 가지고 있는 화산을 말합니다. 칼데라 분지는 칼데라호처럼 화구가 함몰되어 형성되는데요. 다만 물이 고여서 형성되면 칼데라호이고 물이 고이지 않으면 칼데라 분지라고 합니다. 사진이 칼데라 분지인 나리 분지입니다. 지형도에서는 주변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낮은 평지가 나리 분지입니다. 이 형태는 침식 분지랑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울릉도, 알봉, 나리 분지 등의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울릉도의 칼데라 분지라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출지되었던 나리 분지 지형도이고요. 다음으로 중부지방의 용암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에 현무암질 용암이 열화 분출하여 당시에 골짜기와 분지를 메워 용암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해 벼농사가 어려워야 하지만 임진강, 한탄강 등 하천이 발달하여 벼농사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철원은 예로부터 오대쌀이 유명한 곳이죠. 사진 속의 하천이 한탄강이고요. 좌우에 있는 높은 평지가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 주변에 있는 산들은 용암대지보다 먼저 형성된 시원생대의 편마암 산지이거나 중생대의 화강암 산지입니다. 참고로 용암대지는 신생대에 형성되었습니다. 한탄강은 현무암 위를 흐르는 것이 아니라 편마암이나 화강암 위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사진처럼 하천이 발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면도에서 다가 편마암이거나 화강암입니다. 가가 현무암이고요. 이 하천의 물을 양수기를 설치해서 물을 끌어올려 용암대지에서 벼농사를 짓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형도에서 용암대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도에서 한탄강이 있는 곳이 등고선이 여러 개가 좁은 곳에 집중하고 있죠. 경사가 매우 급한 것을 보여줍니다. 제주도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것처럼 한탄강 일대도 현무암이 분출하여 주상절리가 발달합니다. 자, 처음에 봤던 화산지형이 발달한 위치와 각 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는 화산지형의 특징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